제가 오늘 이번에 메가체인지라고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제를 잡았습니다. 메가체인지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just interested in doing a one-to-one coaching with an executive, even though if you have a CEO, the president, it might have an impact. I'm interested, how can I change organizations for the better? I'm much more mega orientation. I mean, what can be done? And to change organizations, you have to do a lot of things at the same time. It has to do with structure, strategy, reward systems, technology, but the most difficult thing to change, and that's what you do, is changing the mindset. And that's the reason group coaching is so important. The mindset changing. And unfortunately, many companies are willing to spe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n new technology, but they don't pay attention that, for example, the top executive team is not aligned, which costs millions, but they are fighting. And they don't pay attention to how to really and how to do culture manage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of senior executive is talent and culture management. And that you have to really push down. Don't spend all this money necessarily on technology. It's also needed, but the most important is the brains of your people, the talent of your people. I wrote a little article about coaching BS. Good coaching bullshit. Now we have all this there various, I have this model, I have this model, I have this model. I mean, I have no model. I probably have some model somewhere in my back of my head. But don't be so stuck to models, because they're not good. People are different. Use different models and do different, talk the language of the client. That's the first rule in psychotherapy. Talk the language of the patient.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프레드 교수님 지난 1월에 저희가 파리에서 코칭 연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웰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기 발견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그제큐티브 코칭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회사에 상무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랑 같이 가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효율성의 세대는 아니라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뭐 그런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거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어요. 그럼 그 사람 1억 주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그 1억 주고 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이 더 들고 우리가 성장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같이 이렇게 빌드업해서 나가는 세상이 이제 되었고요. 그것이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조직 문화가 바뀌게 되면 성과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러니까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조직 개발이란 것은 의도된 조직 문화의 변화를 말한다. 조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성격이 있다면 조직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우리도 인격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직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래도 괜찮지만 뭐 나이 들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처럼 조직도 그 페이스에 맞춰서 사실은 발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사실은 회사까지 찾아가서 JB 같은 경우는 그 예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좀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십시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좋은 문화를 세팅하는 거는 뭐 처음에 이렇게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굳어진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건 굉장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개발하는 그런 그 어떤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가능하냐?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 번에 변하는 건 없어요. 한 판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하버드의 의대에서 매년 그 코칭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는 기대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이럴 거야 라고 기대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변화하지 않기 위하여 디자인되어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변화를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기대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럴 거야. 우리가 야단을 치면은 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바꾸면 변화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 시스템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코칭 장면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익숙하고요. 여태까지는 어쩌면 저게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하면 야단을 맞거나 부정적 피드백이 오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야단을 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서 잘못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합니다. 알려주려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내가 하는 말이 틀려?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진실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코칭 장면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정상인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심리학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피드백, 야단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스터디했겠죠? 없습니다. 사실 비슷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정신분열병 걸린 사람들이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예후가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 단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흑인 남성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어떤 인풋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 흑인 남성 정신분열증이 있다, 조현병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구박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먹힌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우리는 몰라서 잘못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알고도 잘못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몰라서 제대로 못합니까? 담배가 몸에 좋은 줄 알고 피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익숙함에 안착하고 난 몰라 이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바뀌어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너무 말씀들을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특히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요. 운전자가 있어요.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km를 이제 보니까 50km를 밟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50km 밟는 거 봤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50kg 맞는 거 안 하죠. 네.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셈법이 이제 오갈 겁니다.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오갈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운전자가 누구냐, 뭐 택시기사냐,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아버지냐, 그리고 뭐 다친 애가 얼마나 다쳤냐, 뭐 여러 가지 셈법을 이제 생각하시느라 바로 그걸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이게 글로벌 연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뭐 아버지건 시아버지건 뭐 내 아들이건 50kg 밟는 거 다 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겠다 1위가 나온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97%. 거기는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거기서 그래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연구 결과가 그래서 영국,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유럽의 프랑스 이런 데는 90%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요? 중국이 2등이에요. 우리가 끝에서 1등이에요. 그 퍼센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데가 중국이에요. 관시의 나라. 중국도 47%. 근데 우리는 37%.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식이 치여도 그 옆에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아이의 이제 과실이 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편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옳고 그름이, 이 일의 정당성이, 이거를 해야 되는 조직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이야, 나랑 친해, 내가 좋아해,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십 코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더 뚜렷해집니다. 더 이상 옳고 그른 어떤 논리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한다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저항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잘 몰라요. 코칭을 뭐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요라고 처음에 다 얘기하지만 그걸로 코칭 받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엄청나게 이제 집을 많이 파는 부동산 업자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뭐 방 몇 개, 뭐 어떤 집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을 사지 않는데요. 결국에 사는 집은 원한다고 말한 집이랑 다른 집을 사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칭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요. 저도 코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더분이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코칭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를 만나게 되고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뭘 원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코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